하락으로 인해 발동이 되었을 시 헤라라는 음봉이 발생의 결과는 엇갈린다. 자, 안녕하세요. 여승재 전문가입니다. 자, 여승재 전문가의 교육 아카데미. 자, 지난 시간에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에 대해서 그 용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발동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발동 기준 그리고 뭐 언제 발동이 되었다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죠. 사이드카는 무엇이다? 하락으로 인해 발동이 되었을 시에는 시장의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커지는, 변동성이 증폭 커지는 신호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아서 속도를 줄이라는 신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서킷 브레이커는 말 그대로 정지, 멈춰 세우는 거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실제로 사이드카가 발동되기 전이라든지 발동되는 시점에서 어떻게 좀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는 없었을까, 이런 부분들을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앞서서 이런 베이시스도 말씀을 드리고 프로그램도 말씀을 드리고 또 매수 조회 이런 부분도 말씀을 드렸고 서킷 브레이커 말씀드렸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대응이죠. 대응. 그냥 용어만 알고 있으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 용어를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말이 뜻하는 게 무엇인지 이해를 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것이 되겠는데요. 자, 최근에 주가지수 코스피 한국 증시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월 19일 날 마이너스 8% 이상 하락을 하면서 서킷 브레이커,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가 동시에 발동이 되기도 했었는데, 그 앞전에도 신호가 있었어요. 자, 3월 12일 날 사이드카가 처음 발동이 되었습니다. 올해 처음 발동이 되었어요. 올해 처음. 근데 이전에 3월 5일 최고가는 2089.08이었고요. 요 당시에 제가 코스피 지수 반등이 유동성의 힘에서 추가적으로 나타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매도의 기준을 잡고 보셔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유튜브 영상으로. 매도의 기준은 뭐예요? 캔들의 이해죠. 앞서서 과매도 신호가 발생이 되었던 때가 2월 말입니다. 그 과매도 신호가 발생되었던 이 음봉의 시종가를 기준으로 이 음봉의 종가를 깨버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앞서서 3월 12일 날 사이드카가 발동되기 앞에 위험자산을 좀 회피해라라는 음봉이 발생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 부분 캔들의 이해만 제대로 하고 계셨어도 매수를 한 최소한 매수는 하지 않는 그런 대응은 가능했다라는 거죠. 최소한 이 당시에 싸다고 매수를 했으면 지금 큰일 난 거예요. 큰일. 자, 그리고 12일날 사이드카가 발동되면서 무엇이 나타났다? 경고등이 켜졌다. 경고등이 켜졌는데 매수를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매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이드카를 발동시키게 된 요인을 파악하고 그 요인이 완화되어지든가 해소가 되는 것을 확인하고 매수를 해야겠죠. 완화나 해소가 전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바로 다음날 연이어서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고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양봉 마감했어요. 양봉. 자, 이렇게 보시는 거죠. 땅바닥에다가 공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죠? 튀어오르죠? 그냥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 세게 집어 던진 만큼 높이 튀어오르겠죠. 그런 거예요. 너무 급작스럽게 강하게 하락을 하다 보니까 기술적인 반등이 일어난 거죠. 시각적으로 싸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기술적인 반등으로 좀 이해를 하셔야겠고, 그리고 제가 캔들의 이해에서 설명을 드렸던 게 뭐예요? 상승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기술적 반등이 되었건 추세 전환이 되었건 상승을 이어가기 위해선 양봉의 시종가를 훼손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바로 다음날 음봉이 나왔어요. 갭상승 출발해서 상승 출발해서 음봉이 발생됐는데 전일의 양봉 종가를 훼손시키면서부터는 상황이 또 바뀐 거죠. 피해야 되는 거예요. 비록 이날 13일날 용기 있게 또는 기준을 가지고 저가에 매수를 했다 하더라도 다음날 음봉이 떨어질 땐 빠른 대응을 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빠른 대응. 자, 그리고 다음날 또 갭 하락 출발해서 양봉이 만들어졌지만 이 윗꼬리는 결국 앞서 13일 양봉 시가에서 저항을 받고 밀려버리죠. 그리고 다음날 또 음봉이 발생되면서 이 양봉의 시종가를 훼손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날서부터 매수의 신호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매수해서 보유할 수 있는 신호는 없었다라는 것이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셨다면 지금 시장 급락을 최소한 무언가를 매수해서 손실을 키우는 실수는 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의 시장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는 요인은 분명히 해소가 될 거예요. 그런데 주식 투자의 초보자분들 또는 또 레버리지를 이용한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고자 하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위탁 매매 미수금을 증가시켰어요. 굉장히 어이없는 무모한 매수가 된 거죠. 3월 9일 위탁 매매 미수금 잔액이 1820억입니다. 그게 앞서 보여드렸던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차트 12일날 사이드카, 13일날 사이드카 플러스 서킷 브레이커. 여기 잠깐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사면 안 되는데 어때요? 앞서 보여드렸던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차트와 정반대죠. 이게 무모한 매수예요. 무모한 매수. 이 위탁 매매 미수금은요, 증권사에서 단기로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종목마다 증거금률이라는 게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증거금률이 20%입니다. 키움증권 기준. 그럼 삼성전자가 만약에 10,000원이면 2,000원만 있어도 삼성전자 한 주를 살 수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렇게 레버리지를 써가지고 매수하신 분들이 그럼 돈을 벌었느냐? 3거래일 결제예요. 3거래일. 반대매매 당한 거죠. 반대매매. 이날 12일날 13일날 미수 써서 매수하신 분들은 하나 둘 반대매매, 하나 둘 반대매매. 굉장히 무모한 매수를 하셨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자, 코스피 차트를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평선의 변곡점도 설명을 드리잖아요. 이때가 3월 6일이고 이평선의 변곡점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이평선의 변곡점이 만들어지면서 캔들이 이평선에 대롱대롱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3일선 아주 짧은 3일선에 대롱대롱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주가의 상승은 이평선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어쨌건 간에 뭐가 됐든지 간에 올라타야 됩니다. 근데 아주 짧은 3일선에 올라타지도 못하고 계속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오늘까지도. 지금 매수의 신호가 있느냐? 없다라는 거죠. 지금 방향을 하방으로 잡고 있는 상태에서는 레버리지 쓰시는 거 아니에요. 레버리지 쓰시는 거 아니고 최소한 1,200원 더, 뭐 1,2,000원 더 주고 매수를 한다고 쳐도 이평선 위로 올라타서 안착을 하는지 확인을 하고 매수를 하는 것이 현명한 매수가 되겠다라는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해서 지난 시간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커 그리고 그런 신호를 어떻게 이해를 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시장 대응에 차이가 생기고 결과는 명백하게 엇갈린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앞으로 올해 이후로 또 사이드카, 하락 사이드카 또 서킷 브레이커가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언제 어떤 이유로 생길지 몰라요. 이제 오늘 전 시간과 오늘 설명드린 내용을 잘
기억을 하셨다가 또 그런 상황이 부닥치게 되면 현명하게 잘 대응을 하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항상 성공투자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